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1가구 2주택이 된다거나 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렵다거나 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길 때는 서로 사이가 좋아서 믿고 맡겼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요. 또 명의신탁에 관한 증거도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재산을 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맡긴 사람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맡긴 명의신탁자는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민사와 형사인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을 종결짓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친구인 B씨에게 A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B씨 명의로 해주면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B씨가 이를 받아들였죠. 자, 소위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건데요. 이 약정에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몇 년이 지나도 A씨가 당초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B씨는 본인 명의로 해둔 A씨 부동산을 A씨 몰래 제3자에게 매도한 후에 그 매매 대금을 챙겼습니다. 자, 이걸 알게 된 A씨가 자기가 실권리자인데 자기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이 B씨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했죠. 실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이런 것이 과연 횡령죄로 처벌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횡령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범죄죠. 여기서 B씨가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였는가 하는 그게 관건인데요. 언뜻 보면 B씨가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동산 이전 등기를 맡아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동산의 보관자 외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B씨를 보관자로 보지 않았는데요. 횡령죄의 보관이 되려면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관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죠. 그러면서 B씨가 부동산의 보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여서 맡긴 이 보관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 이유 때문에 B씨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A씨는 B씨를 처벌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A씨에게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을 되찾아오거나 금전으로라도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명의신탁 계약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이라면 B씨에게 넘어간 이 이전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의가 비록 B에게 있어도 이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A씨가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씨는 이 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B씨가 이미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찾아올 방법은 없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B씨가 부당하게 이득한 그 매각대금,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도 B씨가 만약에 무자력이다, 받은 매각대금을 다 처분했다라고 하면 이 부당이득도 사실상 반환받을 수가 없겠죠.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행위는 부동산을 상실할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